여기 시어머니와 함께 친정인 베트남으로 돌아온 사연자가 있습니다. 이 사연자는 결혼을 반대하던 시부모님 때문에 눈물을 펑펑 흘리며 울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은 국제결혼이 그리 드문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제결혼을 하면 다른 시선으로 보는 눈빛들이 참 안타까운데요. 여기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을 와 여러 오해를 받는 세댁이 있습니다. 결혼을 승낙받기까지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결혼을 하고 나서 눈물을 펑펑 쏟을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을 온 세댁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고등학교까지 다녔지만 대학은 꿈도 꾸지 못했고 꿈을 꾸는 것도 사치였습니다. 제 밑으로는 동생이 셋이나 있었고 부모님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셔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죠. 그렇다고 국제결혼 업체를 통해 결혼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남편과는 베트남에서 만났어요. 저는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에서 살았지만 저의 집은 하노이 외곽의 가장 가난한 동네에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도 일을 했기 때문에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러면서 만나게 된 게 지금의 남편인데 남편은 여행사 직원으로 베트남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가이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지인으로서 남편을 조금씩 도와주면서 얼굴을 알게 되었죠. 그러다가 서로 마음이 통하였고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집은 아주 심하게 저와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남편과 알고 지내는 세월 동안 한국어를 많이 익혔기 때문에 완벽히 이해하지는 못해도 시어머니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베트남어를 공부하고 베트남에서 일을 하는 것 자체도 이해하지 못하셨던 분들인데 베트남 여자랑 결혼을 한다고 하니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게다가 돈 한 푼 없는 가난한 집에서 나고 자란 저였으니 반대가 거센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저를 탐탁지 않아 하신다는 걸 안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으로 가고 싶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남편을 정말 사랑해서였고 두 번째 이유는 베트남을 떠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제 환경은 싫었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제대로 된 화장실도 없이 옆집과 저희 집을 연결해주는 벽이 없어서 저희 집과 옆집은 천으로 가운데를 막아서 생활했습니다. 마당 같은 건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좁디 좁은 골목을 지나서 계단을 굽이굽이 올라야 나오는 집에서 사는데 어떻게 예쁘고 마당 딸린 전원주택을 상상할 수 있겠어요. 무엇보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이 싫었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하는 동생들이 안쓰러웠어요. 꿈을 포기하는 것은 저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제가 한국으로 시집을 가면 그곳에서 일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 돈으로 동생들 뒷바라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따라 시집을 갔을 뿐인데 동생들 뒷바라지 가능하니 저에게 한국행은 황금동아줄과 다름없었어요. 베트남에서 시부모님을 설득하는 게 불가능하자 저와 남편은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문조차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몇 날 며칠을 시부모님 댁 앞에서 지새웠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추위를 피해서 남편과 잠시 차 안으로 들어왔는데 누군가 창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시아버지였어요. 한 번도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시던 분이 나타나자 저와 남편은 매우 놀랐습니다. 시아버지는 무심하게 무언가를 내미셨어요. 보온병이었죠. 그것은 다름 아닌 따뜻한 유자차였습니다. 남편은 왜 이것을 주시는지 물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 뜻밖의 것이었고 저는 그만 눈물을 펑펑 쏟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트남은 날씨가 여기보다 훨씬 따뜻하다더구나. 한국처럼 이렇게 추운 날씨를 못 겪어봤을 거 아니니 이거 마시면서 몸 좀 녹이라고 해라. 시아버지는 더운 지방에서 온 제가 추위에 적응하지 못할까봐 걱정하셨던 것이었어요. 제가 한국어를 어느 정도 알아듣는다는 걸 모르셨던 시아버지는 제가 눈물을 쏟자 당황해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워서 온 게 아니라고 얘기 좀 해줘라.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무시로 일관하셨던 분이 이런 따뜻한 분이셨다니.
그동안의 서러움이 깨끗하게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후로도 계속해서 설득했어요. 당연히 다른 집안이랑 똑같이 평범하게 며느리를 볼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에게 저 같은 변수가 나타났으니 혼란스러울 것이라는 걸 이해하면서 말이죠. 저희의 간절함은 시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 허락을 받았고 저는 남편을 따라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어찌어찌 허락은 받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불안한 마음도 존재했습니다. 혹시나 미움당할까봐 결혼을 허락하셨던 마음이 갑자기 변할까봐 매우 걱정했어요. 하지만 시아버님은 다정한 분이셨습니다. 남편의 그런 다정함이 어디서 왔나 했는데 시아버님이었더라고요. 시어머님은 저를 여전히 탐탁지 않아 하는 듯 하셨지만 한국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살던 집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밤이 깊으면 초를 켜거나 자연스럽게 잠에 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활이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캄캄해도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쓸데없이 불을 켜면 낭비하는 것 같았고 제가 전기를 함부로 쓰면 저를 미워하실 거라는 생각에 혼자 있을 때는 절대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요리도 불을 끄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불을 끄고 칼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안에 불이 들어오면서 시어머니가 무서운 기세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쥐고 있던 칼을 휙 빼앗아 가셨죠. 뭔가 잘못한 건가 싶어 목소리도 덜덜 떨렸습니다. 왜 그러시냐 물었더니 불도 안 켜고 칼질이라니 무슨 행동이냐고 혼을 내시더라고요. 억울했습니다. 저는 그냥 아끼려고 한 것뿐인데 이렇게 크게 혼이 났으니까요. 제 고향에서 전기란 어떤 것이었는지 이해한 시어머니는 제가 전기를 마음껏 쓰는데 익숙해질 때까지 집안에 불을 꺼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첫 번째 명절을 보내고 난 뒤에 어머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고는 대뜸 고향에 가고 싶지 않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연히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님은 저에게 비행기표 하나를 내미셨어요. 네, 하노이로 가는 비행기표였습니다. 그런데 비행기표가 2장이었어요. 남편이랑 같이 다녀오는 건가 싶었는데 그건 바로 어머님의 비행기표였습니다. 어머님은 귀한 딸 시집 보낸 사돈댁 얼굴도 모르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저와 함께 하노이로 향하신 것이죠. 어머님과 함께 하노이에 도착하고 나니 설레는 마음과 걱정스러운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어떻게 사는지 보셨다가는 저에 대해 실망하실 것 같았거든요. 역시나 시어머님은 저희 집을 보고 매우 놀란 눈치였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셨어요. 그러고는 갑자기 눈물을 펑펑 쏟으셨죠. 지금까지 이런 곳에서 살았던 거냐며 그동안 몰라줘서 미안하다며 저에게 사과를 하기까지 하셨어요. 또한 시어머니는 제가 한국에서 일하는 걸 싫어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동생들을 보시고는 왜 그렇게 일을 하고 싶어 했는지 알겠다면서 저를 이해해 주셨죠. 시어머님은 가족들에게 한국에서 가져온 선물들을 나눠주셨고 저는 시어머님과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며칠 여행을 했습니다. 시어머님이 아니었다면 아마 평생 누리지 못했을 호사였죠.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시어머님이 외출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어딜 가냐고 여쭈어도 대답을 하지 않으시기에 그냥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발길이 멈춘 곳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곳은 부동산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저를 앞세워서 부동산에 들어가시고는 마당이 딸렸고 방이 4개 있으며 치안이 좋은 집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셨어요. 저는 단번에 눈치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가족에게 집을 사주려는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너무 가분하다며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한국인은 식구가 어렵게 사는 걸 외면하지 않아. 그렇게 몇 가지 매물을 알아본 뒤 저희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따로 이야기를 안 하시길래 말만 그렇게 하셨나 보다 싶었어요. 아무리 시어머님이라 해도 베트남의 집 한 채를 마련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일주일 정도가 흘렀을까요? 어머님이 또 한 번 비행기 티켓을 건네셨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하노이에는 저희 가족들이 오래도록 살 집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알고 보니 출장을 간다던 남편이 베트남으로 가서 집 계약을 체결했더라고요. 저와 저희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님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머님은 가족끼리 이러는 건 당연한 것이라면서
저희 가족들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 주었죠. 저를 미워할 것만 같았던 시부모님의 이런 따뜻한 마음 덕분에 지금 저는 그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을 보살펴준 시어머니의 마음과 식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한국인의 정신은 전 세계 사람들이 배워야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보다 제가 먼저 배워서 좀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직도 동남아 지역의 여성들과 결혼을 하면 매매혼이 아니냐는 시선으로 안 좋게 바라보거나 남편과 시댁을 흉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열린 마음으로 품어주는 정 많은 한국인들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